안녕하세요. 소형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이번 가마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작업하냐고 좀 늦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요번에는 이제 겨울 마지막 느낌 나도록 겨울숲 사슴 제가 지난 가마에 부었던 화분 채색 영상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원체 길었어 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작업했던 영상이라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많이 편집하고 커트하고 4배속으로 막 최대한 돌리고 그래서 간신히 1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43분 걸리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풍경 화분이고요. 좀 더 앤틱한 느낌으로는 약간 앤틱 빈티지한 느낌이 나도록 약간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초록색 잎을 칠할 때도 연두색, 초록색, 뭐 짙은 초록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연두색 생략하고 초록색으로 해서 물에 농담을 달리해서 조금 어둡게 칠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채도를 낮춰서 약간 앤틱한 느낌, 빈티지한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조금 더 다운되게 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불에 구워 나온 사진들 보고 계시죠? 지난번에 잘 구워져서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눈 내리는 풍경, 사슴이 있고 숲이 있고 눈 내리는 풍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앤틱 빈티지한 느낌으로 채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가마도 거진 말쯤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거의 한 5일 남았나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채색 막바지 작업하고 있고요. 부지런히 또 작업 끝나고 나면 불에 구워서 영상 또 찍어서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보통 한 작품씩 해서 한 가마를 채웠는데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한 작품당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뭐 2개, 3개, 작은 거는 뭐 4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도안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뭐 다른 형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넣어봤어요. 하도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새로운 것도 좋은데 기존의 것도 이제 좀 세트로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2개, 3개, 뭐 4개 뭐 이런 식으로 세트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봄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겨울 분위기 마지막 채색하는 거 시작해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채색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하얀색 물감으로 해서 흩뿌리기 기법으로 해서 눈을 표현하고 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채색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밑그림을 먼저 제가 화분 반건조된 상태에서 조각을 마쳤고요. 조각할 때 세세하게 이미 조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밑그림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사슴의 뿔이라든가 사슴의 털같이 이렇게 자세한 세세한 부위를 방향에 맞춰서 제가 조각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화분이 아주 바짝 마른 상태에서 채색을 들어갑니다. 자, 초벌 굽기 전에 화분이라서 초벌을 굽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초벌을 굽기 전에 화분이라서 이 화장토가 잘 지워질 수 있습니다. 물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이 안 닿게 해주시고요. 채색할 때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부분을 계속 겹쳐서 칠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 물감을 같은 한 곳에 칠한데 또 칠하고 그러면 화장토가 벗겨지고 떡이 지고 물감이랑 뒤엉켜 붙어서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약간 유약이랑 말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바짝 말릴 동안 다른 곳을 칠했다가 먼저 칠한 곳이 마르면 그 위에 다시 덧바르는 형식으로 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일 밝은색 밑색을 깔아주고 있는데요.
자, 밝은 색으로는 테디베어 색이에요. 이거는 아마코 세라믹 물감이고요. 테디베어 색에다가 옐로우를 섞어서 밝게 먼저 색깔을 칠하고요. 중간색으로 테디베어 색깔로 해서 넣어줄 겁니다. 물의 농도를 달리해서 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물의 농도를 줄여가면서 차츰차츰 진하게 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형태를 봐가면서 털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림자 방향이라든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칠을 해 주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물을 덜 타시면서 조금씩 진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미 조각했을 때 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세세하게 조각을 해 놨기 때문에 채색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하실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특히 동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사람같이 이렇게 머리털, 털 부분을 칠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밑에 조각을 자연스럽게 결에 흐르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붓질도 털의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쓸어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붓질 같은 경우는 이지적이지 않게 한 방향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 방향일 때는 잘 확인해 보셔서 제일 가까운 곳과 모나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슴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한번 칠을 해 주고요. 사슴 색깔이 조금 더 진하고 앤틱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브라운에다가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칠하는 거 보시면 전 지금 브라운 색깔만 쓰고 있는데 조금 진해 보이죠. 그 차이는 밑에 조각을 했을 때 좀 더 진하게 조각을 했기 때문에 흑 색깔이 올라와서 그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물감을 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흑 색깔하고 물감 색깔하고 잘 어우러지게 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색이 이제 밝은 색을 칠했고 중간색 어두운 색 칠할 건데 중간색 어두운 색 칠해 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채색이 될 겁니다. 자, 풍경화분은 제가 거진 다 잘 안 해봐서 조금 처음인 것 같아요. 풍경화분 올린 거는. 거기다 또 겨울숲 분위기는 또 처음인 것 같죠. 자, 이렇게 조금씩 더 진하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을 반쯤 감고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물감 칠할 때 붓에 물감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갑자기 쨍하게 진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흙이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붓자국으로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일단은 붓에다가 물이랑 물감이랑 다 섞어서 묻혔을 때 바로 칠하지 마시고 옆에 휴지에 잠깐씩 살짝 한번 눌러주고 그러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막 덩어리째 물감이 막 떡이 지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을 해주고 칠해주면서 조금 더 진해져야 될 부분은 한 번, 두 번 더 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칠해 주시면서 조금 더 진하게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물을 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슴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같이 채색을 해 주시고요. 자,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겹 한 겹 덧입힌다는 생각으로 물감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색깔은 갈색인데요. 붉은색 빛 또는 갈색은 아마코 물감 브라인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만든 붉은색 빛 또는 갈색이에요. 이 색깔이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좀 더 어두운 색을 칠할 때는 블랙을 더 많이 타서 고동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서 채색을 할 겁니다. 저는 보통 색깔을 원색 그대로 쓰지 않고요. 특히 이렇게
채도를 낮춰서 칠해야 되는 앤틱한 느낌에는 물감을 섞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섞어서 쨍하게 환한 색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낮춰서 채도를 낮춰서 조금 더 어두운 듯하게 칠을 해주시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고 있고요. 자, 칠한 데 보시면 아까 칠할 때는 물감이 묻어 있고 젖어 있기 때문에 흙도 젖어 있어서 진해 보이는데 마르면서 칠한 부분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채색하실 때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상태로 채색했을 때를 눈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담아 두셨다가 그 다음에 농도를 칠할 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덧발라서 그 부분이 쨍하게 눈에 확 불에 구웠을 때 눈에 확 띄게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만큼 또 눈에 거슬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풍경화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계속 같은 부분을 제가 다시 칠을 하고 또 말렸다가 다시 칠하고 그러고 있어요. 처음부터 쨍하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단계별로 들어가면 불에 구웠을 때 이게 붓자국으로 다 남아서 한 겹, 두 겹, 세 겹과 뭐 10겹, 20겹 이렇게 붓자국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불에 구웠을 때요. 그래서 불에 구웠을 때도 많이 담아 두셔야 돼요. 기억에. 그래야 그 다음 작업할 때, 이 정도 물감을 칠했을 때, 불에 구웠을 때 어떻더라. 좀 더 내 스타일에 맞게 좀 더 진하게 나오더라. 아니면 좀 더 은은하게 빼고 싶으면 조금 덜 붓질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감각을 키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블랙을 더 타고 안 타고의 차이에 따라서 색깔이 붉은색, 갈색에서 고동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를 보시고 블랙을 더 많이 포인트로 더 진하게 넣고 싶으시면 블랙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요번에 불에 구워 나온 거 보니까 블랙을 더 진하게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은하게 저는 은은한 느낌의 앤틱 화분을 원해서 그렇게 했더니 딱 맞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칠해 주시고요. 얼굴 부분, 처음에 뿔 부분, 이렇게 숫사슴의 뿔이 굉장히 또 눈에 부각이 되죠. 그래서 뿔 부분 칠을 했고, 그 다음에 얼굴 부분, 얼굴에서 몸통에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차츰차츰 칠을 해주면 되고요.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림자를 주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물을 덜 타서 칠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같은 농도라도 한 번, 두 번 더 칠해 주시면 조금 더 진해집니다. 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요. 천천히 여러 번 붓질을 해 주셔서 그 붓질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깊이감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사슴도 같이 이렇게 넣어 주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칠해 볼까요? 자, 붉은색 빛 또는 갈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블랙을 더 많이 섞을 거예요. 그래서 고동색으로 보이게끔. 자, 블랙에 가깝죠? 그렇지만 고동색입니다. 브라인 레드에다가 아마코 물감 브라인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고동색으로 지금 채색을 했고요. 거진 그림자 부분, 어두운 부분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보기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여러 번 붓질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는데 금세 작업하는 것 같고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붓질도 여러 번 들어갔다는 거. 제가 굉장히 붓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작업할 때는 한번 채색하고 나면 팔이 굳어서 며칠 작업을 못해요. 그 정도로 작업이 힘들고 붓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앤틱한 화분들은 모나지 않게 은은하면서도 진하게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붓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작품들은 진짜 어쩌다 한번 해야지 자주 하면 제 팔목이며 손이며 다 작살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한번 대작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끔씩 이렇게 호랑이도 하고 이런 작품들, 앤틱한 작품들 해보고 있는데요. 요번에 지난 가마에서는 참 이런 작업들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작업에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좀 깊이감 있는 화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팔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자주 하면 큰일 납니다. 저 쓰러집니다. 자, 조금씩 진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블랙을 더 많이 섞어서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주면서 어두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 코, 귀, 뭐 이런 부분, 몸통 부분 이렇게 해서 뿔 전체적으로 깊이감 있게 들어가니까 어떠세요? 윗부분이 굉장히 자, 아랫부분은 아직 채색 전이고 윗부분이 색이 들어갔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르죠? 확실히 깊이감이 다릅니다. 여러 번 붓질을 하고 단계별로 천천히 이렇게 들어감에 따라서 입체감이 확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화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붓질이 많이 들어가고 음영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그림일수록 사실화에 더 가까워서 되게 멋스럽고 고급스러워요. 근데 사실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도자기 물감이 이게 지금 일반 물감하고 달라서 제가 원하는 대로 색이 나오기가 원래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 앤틱 도자기 느낌이 나도록 채색한 게 너무 잘 나와줘서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도자기 물감으로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일반 물감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제 색이 안 나올 때가 많고 또 불하고 또 궁합이 잘 맞아서 잘 나와야 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도자기 물감만큼 어려운 물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불하고 맞아서 제 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자기 물감은 불에 구웠을 때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고온에서 구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대작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 그다음에 재색이 제대로 나와준 화분들이 나오기가 되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품들은 아무래도 다른 작품들보다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사실화에 가까울수록 아니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불에 구웠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를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가 제대로 구워 나왔을 때는 진짜 환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진짜 이거는 거진 그냥 말 그대로 작품이 돼서 나올지 아니면 불에 구워서 뭐 색깔이 날아간다든가 망쳐서 나오든지 갈라지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마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 제대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작품하는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도전을 해보는 거고요. 자, 이제 나무 가지 줄기 이렇게 해서 한번 칠을 해보고요. 일단 테디베어 색에다가 지금 오늘은 일단 다 아마코 세라믹 물감입니다. 테디베어 색깔에다가 그다음에 아까 레드하고 블랙하고 브라인 레드하고 블랙을 섞어서 만든 붉은색 빛 또는 갈색을 중간에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블랙을 더 섞어서
고동색에 가까운 색깔로 마무리해 주면 어느 정도 끝이 나겠습니다. 자,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죠? 반 온 것 같아요. 반. 일단 사슴이 반을 칠한 거, 반을 차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하고 나뭇잎 칠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흩뿌리기까지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나무를 칠해 주는데 이제 가까이 있는 큰 나무들, 멀리 있는 나무들 생각해 주셔서 원근법을 생각해서 가까이 있는 나무는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따뜻한 색깔을 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멀리 있는 나무는 조금 더 연하게 칠해 주면서 약간 차가운 색깔이 나도록 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나무들은 조금 붉은색 빛 또는 갈색을 더 많이 써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무 줄기 하나하나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앉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자, 아까 조각만으로 봐서는 그림이 약간 연필로 그린 풍경화 같았는데 이제 색깔을 하나씩 입히면서 이제 제대로 된 풍경화의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사실 이런 나무 줄기 같은 경우는 따로 칠을 안 해도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갈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채색을 중간색으로 더 덧입히는 겁니다. 약간 블랙을 많이 타서 고동색에 가까운 색으로 해서 이렇게 칠을 해 주고요. 자, 가는 가지, 그 다음에 굵은 가지 신경 써서 채색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붓은, 저는 주로 이제 둥근 붓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붓을 어떤 거 사용하시냐 물어보시는데 제 영상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 붓은 뭐 쓰는지 제가 거기다가 내가 쓰는 붓이라고 그래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음. 제가 화방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붓은 둥근 붓이고요. 둥근 붓은 0호부터 시작해서 호수가 올라가는 대로 조금씩 굵어지는 호수고요. 가장 가는 게 00호고, 그 다음에 0호, 1호, 2호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세필붓은 0호에서 00호고요. 다음에 이제 중간 굵기, 나무 굵기 정도는 2호에서 3호 쓰고요. 조금 더 굵은 거는 4호에서 6호 정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자, 붓의 호수가 높아질수록 굵기가 굵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림의 면적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자기 물감은 이게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가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금 아마코 세라믹 물감 다크 그린에 자, 초록색인데요. 그냥 보면 초록초록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물감이 불에 들어가면 까맣게 숯검댕이처럼 변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액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물을 많이 타서 지금 이거 물 굉장히 많이 탄 겁니다. 물을 많이 타서 이렇게 연하게 칠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한 번 더 덧칠을 하던가 두 번 덧칠하셔도 되고 아니면 물을 조금 덜 타서 조금 진하게 해서 살짝만 더 농담을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물감대로 그대로 쓰시면 이건 완전 숯검댕이처럼 까맣게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크 그린을 많이 쓰는 이유는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앤틱한 느낌이 나도록 초록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초록색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이 초록색을 좀 더 밝게 쓰시고 싶으면 밑에 연두색을 깔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울이고 겨울숲 분위기라서 약간 어둑한 약간 앤틱한 느낌을 원해서 이 다크 그린 물감에 물을 넉넉히 타서 채색을 하는 걸로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제 계절이 만약에 겨울이 아니고 조금 더 밝은 나무 숲이었다면 아마 연두색을 바탕에 깔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로 해서 한 번씩 더 덧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덧칠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색이 진해져 보이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낭패봅니다. 자, 이제 어둡게 보이고 싶은 부분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선 불에 구웠을 때 약간 앤틱한 느낌의 초록으로 나옵니다. 자, 이 나무도 앞쪽에 있는 나무죠. 저 뒤쪽에 작은 나무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저 뒤에 있는 나무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줄 겁니다. 자, 이 풍경 그림은 원근법이 있어서 이 먼 곳에 있는 그림과 가까이 있는 곳의 그림을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그림을 더 선명하고 더 진하고 그 다음에 더 밝은 색을 써 주셔야 되고 저 뒤쪽에 있는 풍경일수록 좀 연하게 칠을 해주고 차가운 색을 많이 칠해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잎색도 앞쪽에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연두색이라든가 초록색 계열을 칠한다라면 뒤쪽에 있는 거는 같은 초록색이라도 파란색 계열을 뭐 섞어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먼 듯한 느낌의 채색이 나도록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파란색을 섞은 초록색입니다. 뒤쪽에 있는 나무고요. 조금 더 멀어 보이게끔 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진해 보이지만 사실 물을 좀 많이 탄 거라서 불에 구웠을 땐 조금 더 연하게 나올 겁니다. 앞쪽의 나무보다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뒤쪽에 나무들을 다시 그려보고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지금 칠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약간 눈 내리는 풍경이 약간 뿌옇잖아요. 약간 회색빛 나도록 뿌옇기 때문에 위에다가 한 번씩 전체적으로 채색을 해줄 거라서 그때 되면 좀 뿌얘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이고 너무 진하게 칠하면 또 눈에 또 확 붉어질까 봐서 은은하게 먼저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바탕에 뿌연 눈 오는 풍경을 하기 위해서 약간 푸르른 약간 회색 배경 그런 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연하게 칠을 해줄 겁니다. 배경으로요. 자, 지금 이거는 색깔이 아마코 지금 보시면 남색에다가 블랙을 섞어서 물을 많이 탄 거예요. 약간 회색빛 나오도록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경에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을 아주 많이 타서 배경에 살짝살짝 뿌옇게 눈 내리는 배경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번 칠을 하고 마르면 그림 전체가 뿌얘집니다. 자, 어떠세요? 좀 뿌얘졌죠? 전체적으로요. 눈 내리는 날 뿌연 풍경이 되도록 지금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 너무 선명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이 나도록 전체적으로 위에다가 칠을 해주고 있고요. 자, 물을 많이 타서 자, 이제 눈만 그려주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눈이 쌓인 모습, 나뭇잎 위에, 그 다음에 나뭇가지 위에, 사슴 위에, 전체적인 풍경으로 이렇게 하얗게 붓으로 먼저 그려줍니다. 자, 나뭇가지 위에, 나무 줄기 위에, 나뭇잎 위에 이렇게 차츰차츰 흰색 물감, 아마코 세라믹 물감 흰색이고요. 자, 근데 이 바탕이 어두워요. 나뭇잎 색깔이 어두운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한 번 칠해가지고는 하얀색 물감이 불에 구웠을 때 날아갑니다. 아니면 이 먹혀 들어간다 할까요? 이
흑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얀 눈을 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겨울 느낌이 나죠. 겨울 분위기 나도록 이렇게 뒤에 있는 나무에도 이렇게 하얗게 칠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게 나무에 칠을 해주고 나무 가지 위에도 나뭇가지 하나씩 위에도 그 사이사이에 하얗게 눈을 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슴뿔, 사슴머리 이런 부분 조금씩 해서 코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칠을 해주고 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눈이 내리는 표현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넓은 붓에다가 아니면 굳이 넓은 붓이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붓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붓에다 하얀 물감 묻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막대기 같은 걸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흩뿌려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그 흩뿌리기가 너무 연하게 들어가면 불에 구웠을 때 잘 안 나와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감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아니, 너무 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안 타고 저는 원액 그대로 해서 톡톡톡톡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액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두꺼워서, 좀 이렇게 두껍게 내려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에 구웠을 때 잘 나오는데 너무 연하게 되는 부분은 불에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흩뿌리기까지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채색은 계속 되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번 겨울숲 사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또 작업해서 이제 다음 가마로 또 돌아올 것 같죠. 저는 마지막으로 열심히 채색 작업 마무리해서 곧 다시 가마에 구워서 또 판매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지화분이었고요. 늘 이렇게 손그림분, 살아서 숨쉬는 손그림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점점 더 귀해지는 이 손그림 자체가 귀해지고 도자기에 특히 페인팅을 한다는 게 귀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소장용으로도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작업이. 완전히 팔 하나는 떼어낸다고 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힘든 작업인데 그래도 이 물감을 알아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니까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는 이런 귀한 시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오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음. 그걸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알아주시니까 또 더 행복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저는 늘 이렇게 손그림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끝을 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게 힘들다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분 중에서는요. 이게 제가 칠하는 방법은 막 속전속결로 막 이렇게 원색으로 막 부어대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더 소중하게 깊이감 있는 작업이 나온다는 거. 이런 작품들은 진짜 제대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이번에 불에 잘 구워 나와줘서 너무 잘 나와주었습니다. 이런 작품들 만날 때는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즐겁고요.
자, 고맙습니다. 소양수자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